다음은 이제 이경훈 교수님께서 마이크로 VM on 엣지, Is it ready for prime time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이경훈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삼성 중공업에서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 후에는 또 고려대에서 학위를 마치신 후에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강의와 또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연구를 활발히 해주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경훈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전자공학부의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요. 사실 이거를 빨리 마치면 저희가 빨리 브레이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제 마이크로 VM on 엣지라는 제목인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AI나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이러한 AI나 보안 같은 응용들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소개할 내용은 가상화 기술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상화 기술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라던가 가상현실 같은 용어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상이라는 용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가상현실도 우리가 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걸 써보면 우리가 바다에 있지는 않지만 바다에 있는 것처럼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비트코인도 우리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 거래가 되고 있는 화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건요, 컴퓨터 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 상에 IT 서비스를 구동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가상화 기술을 설명을 할 때 항상 드는 예시가 넷플릭스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들 넷플릭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넷플릭스를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파일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조각조각 낸 동영상 파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는 그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동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비디오 파일들을 사용자에게 송출시키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도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초반에는 자신들이 직접 우리가 흔히 서버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비싼 고사양 컴퓨터들을 사서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아마존의 제1 클라우드 회사인 AWS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많은 가입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도 더 많이 쓰고요. 컴퓨터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AWS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여기에 이 S3라던가 EC2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들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AWS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 AWS에서 만드는 가상의 컴퓨터들이 이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비디오를 송출해주는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는 자기네들이 서버를 운영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책임을 AWS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은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상화 기술의 장점으로 인해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모바일 상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분야의 이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제공을 하려면 이 대한민국 대구에 있는 사용자와 저 미국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만의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어떤 작은 소규모의 엣지 장치를 두고 이 엣지 장치에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예시로 이 그림에 스마트 시티라던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던가 어토노머스 베이클들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이제 윤민 팀장님께서 발표해주신 자율주행의 예로 들면,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카메라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룰이라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게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작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을 셧다운했다가 리부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꽤 많은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지금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운행을 하고 있다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차량의 전체 시스템을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차량은 뭐 당연히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서로 다른 가상의 컴퓨터에 실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속한 가상의 컴퓨터만 셧다운했다가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웨어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상화한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이미 이 엣지 장치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상용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의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가상 머신이라고 부르는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있는 그림이 가상 머신은요. 이 가상화 기술이 만들어진 시초가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하드웨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의 컴퓨터, CPU나 메모리, 디스크 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위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라던가 리눅스, 맥OS 같은 운영체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의 컴퓨터에는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하나 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운영체제가 아래쪽에 하나, 이 가상 머신 내부에 하나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이 실제 컴퓨터에 동작하는 운영체제를 호스트 OS 그리고 이 버추얼 머신에 동작하는 OS를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저희가 막 그 집에 있는 집기를 꺼내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집안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주인이 하게 되고 손님은 어떤 물이 필요하다거나 뭘 먹고 싶다지로 이 가상 머신에 있는 게스트 OS가 하드웨어의 작업을 필요로 할 때는 이 꼭 중간에 있는 호스트 OS에 요청을 해서 하드웨어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 머신은 항상 모든 I/O의 처리마다 이 호스트 OS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성능이 조금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이고요. 이 컨테이너의 어원은 우리가 해상 무역 같은 걸 할 때 배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에 뭐 옷이 들었는지 뭐 책이 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컨테이너 단위로 배에 차곡차곡 쌓으면 그 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싣고 나라를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그 컨셉에서 용어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각각의 컨테이너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상 머신과는 달리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중간에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컨테이너 간 파일 시스템을 구분하는 동시에 이 운영체제, 중간에 있는 호스트 OS는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가상 머신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디스크나 네트워크 같은 I/O 장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I/O를 처리를 할 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론트엔드 I/O 드라이버와 백엔드 I/O 드라이버를 이제 쌍으로 이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실제 디스크 장치라던가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컨테이너마다 버추얼 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각각 독립적인 IP 주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구현된 운영체제 레벨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 가상 머신도 아닌 컨테이너도 아닌 마이크로 VM이라는 기술인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로 VM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딱 중간에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은 2020년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된 기술인데요. 처음으로 이 아마존의 AWS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자기네들의 펑션 에저 서비스인 람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된 기술입니다. 이 펑션 에저 서비스는 우리가 뭐 스트리밍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두 줄, 굉장히 짧은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인데, 이 컴퓨팅 자원을 위해 버추얼 머신을 만들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컨테이너 시장에는 약간 보안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 AWS에서 마이크로 VM이라는 컨셉을 만들고 자신들의 플랫폼인 파이어크래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C와 D가 현재 대표적인 카타 컨테이너와 파이어크래커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 VM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왼쪽에 A와 B가 기존의 컨테이너와 버추얼 머신의 구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VM들의 구조를 보시면 가상 머신과 비슷하게 게스트 OS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호스트 사이에 있는 이 얇은 가상화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퍼바이저 또는 버추얼 머신 모니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계층을 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경량화하고 최적화한 것이 이 마이크로 V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VM은 컨테이너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가상 머신과 유사한 보안 수준 또는 아이솔레이션 같은 격리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VM은 컨테이너 수준의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I/O 장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성능과 오버헤드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 VM에서는 이 I/O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버트 I/O 드라이버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버트 I/O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하는 드라이버의 표준으로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상 머신 내부에 있는 게스트 OS에서 프론트엔드 드라이버가 있고 호스트 OS의 백엔드 드라이버, 이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가상 머신, 즉 마이크로 VM이 디스크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VM에서 네트워크 작업을 처리하는 순서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데이터를 수신을 하거나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신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호스트 OS의 TCP/IP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실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메시지가 송신이 됩니다. 그에 반해 마이크로 VM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 게스트 OS 안에 있는 프론트엔드 드라이버에서 이 네트워크 요청이 처리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것이 호스트 OS에 전달이 되어서 백엔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실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에 비해 마이크로 VM이 좀 더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 VM 환경에서 이 I/O 처리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연구를 한 게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2020년 정도에 이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VM 기술 자체가 원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엣지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잘 동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엔디비아에서 나오는 제스 나노 같은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 엣지 컴퓨팅 환경에 마이크로 VM이 적용이 되었을 때 성능이나 자원 사용량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I/O 중에서도 파일 I/O, 즉 디스크에 우리가 쓰기나 읽기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했고요. 그리고 이 성능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수행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CPU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CPU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전력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장치는 전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전선이 없는 가로등이라던가 CCTV에 부착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장치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사용량이라든가 전력 소모에도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또한 어떤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냥 차이가 발생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시스템 수준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한 실험의 결과들과 그 원인인데요. 먼저 실험에 사용한 기기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슨 나노라는 기기라던가 이런 엣지 컴퓨팅 장치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라즈베리 파이 기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CPU라던가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하드웨어가 모두 다른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사양이 다를 때 이것이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 기기 사례요. 각각의 실행 환경을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알파벳 코드로 추략을 했습니다. 먼저 이 NT라고 하는 것은요, 네이티브의 약자로서 가상화 환경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실행 환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RC는요, 대표적인 컨테이너 런타임인 런C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RC는 컨테이너 가상화 환경에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VM은 버추얼 머신의 줄임말로 일반적인 가상화 기술 버추얼 머신을 적용한 결과이고요. FC와 KC는 파이어크래커와 카타 컨테이너로 각각 서로 다른 마이크로 VM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환경들이 서로 다른 파일 I/O와 네트워크 I/O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성능과 자원 사용량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러한 파일 I/O나 네트워크 I/O 메커니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시면 이 VM과 파이어크래커가 둘 다 더치 I/O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I/O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V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눅스 커널이라는 이제 범용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적용되어 있는 더치 I/O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파이어크래커에서는 이 더치 I/O 동작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러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재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능상의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용한 워크로드는 크게 한 세 종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파일 I/O, 즉 디스크의 일부 쓰는 작업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FIO 벤치마크와 파일 벤치라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네트워크는 TCP 트래픽을 이제 계속적으로 송신하는 넷퍼프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기기의 콘센트에 연결해서 이 디지털 창으로 현재 전력 소모를 보여주는 이제 전력 사용량 모니터를 사용을 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만큼의 CPU를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MP스탯이라던가 PR스탯과 같은 계측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먼저 파일 I/O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 결과는요, sequential read write라고 해서 순차적인 읽기 작업과 쓰기 작업을 수행을 한 경우